독일 국제사립학교, 한국 가족과 기업 주재원을 위한 안내. 독일의 국제학교는 도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베를린은 선택지가 많고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은 전형적인 고소득 엑스패트 시장입니다. 뒤셀도르프는 일본계 국제기업 라인루르 지역의 영향이 강합니다. 함부르크는 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1. 국제학교란 무엇인가? 한국 부모님들이 국제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는 실제로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모두 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학비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는 연간 3,000유로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유명 아이비 국제학교는 연간 25,000유로에서 3만 유로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독일 주요 도시별 국제학교 시장 규모. 국제학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어 중심 학교만 볼 수도 있고 이중언어 학교와 국가별 외국인 학교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학교 데이터베이스는 베를린의 24개, 프랑크푸르트의 14개, 뮌헨의 13개의 국제학교를 리스트업하고 있으며 뒤셀도르프 쾰른본 지역은 10개로 집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베를린은 선택지가 넓고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은 비싸지만 국제기업 가족에게 익숙한 시장이며 뒤셀도르프는 일본 프랑스 전국계 교육 선택지가 강하고 함부르크는 작지만 실용적인 선택지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왜 한국 가족들이 국제학교에 관심을 가질까? 한국 가족이 독일 국제학교를 고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학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주 상황과 자녀의 언어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독일에 정착하고 자녀가 독일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어권 국제학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독일어 실력, 아비투어 가능성, 공립학교 또는 이중언어 학교로의 전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베를린. 선택지가 가장 넓고 가격대가 다양한 도시. 베를린은 독일에서 국제학교 선택지가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영어권 국제학교, 이중언어 학교, 프랑스계 일본계 학교, 그리고 공립국제학교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특히 슈테글리츠-젤렌도프, 달렘, 샬롯텐부어, 미테, 클라인마은오 주변은 국제 가족들이 자주 검토하는 지역입니다. 베를린의 장점은 가격대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매우 비싼 프리미엄 국제학교도 있지만 소득연동 학비나 이중언어 학교도 존재합니다. 비베이스처럼 소득에 따라 학비 조정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베를린의 또 다른 장점은 공립국제학교입니다. 존 F 케네디 스쿨이나 넬손 만델라 스쿨 같은 공립국제학교는 학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입학 경쟁이 강하고 거주지 언어 입학 시기 등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학교라고 해서 모두 사립학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함부르크. 규모는 작지만 실용적인 선택지가 있는 도시. 함부르크는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뮌헨보다 국제학교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안정적이고 가족 친화적이며 일부 이중언어 학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함부르크는 전통적인 엑스패트 프리미엄 시장이라기보다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실용적인 교육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입학 가능성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뒤셀도르프 라인루르. 일본계 국제기업 가족에게 강한 지역. 뒤셀도르프는 한국 가족에게도 관심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일본 커뮤니티가 매우 강하고 라인루르 지역 전체에 국제기업이 많습니다. 뒤셀도르프 지역에는 영어권 아이비 학교뿐 아니라 프랑스계, 일본계 학교도 있습니다. 뒤셀도프 엑파트 서비스 데스크는 뒤셀도프 국제학교, 쌍조지 아이살, 리세 프랑세, 뒤셀도프 일본 국제학교 등을 주요 국제학교로 소개합니다. 뒤셀도르프의 특징은 영어권 국제학교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계, 프랑스계, 영국계, 아이비 학교가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 기업 주재원 가족 입장에서는 자녀의 다음 이동 국가와 언어 계획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프랑크푸르트, 금융기업 해외 주재원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가장 전형적인 엑스파트 국제학교 시장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 컨설팅, 국제기업, 공항, 유럽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학교 수요가 높습니다. 그만큼 학비도 높은 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학교의 국제성, 대학 진학 상담, 기업 주재원 대응 경험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학비와 주거비를 함께 고려하면 가족의 총비용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8. 미넨, 높은 생활비와 높은 교육비가 함께 있는 도시. 뮌헨은 독일에서 경제력이 강한 도시입니다. IT, 자동차, 엔지니어링,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이 많고 생활 수준도 높습니다. 국제학교의 질도 높은 편이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모두 높습니다. 뮌헨은 교육의 질과 도시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 가족 입장에서는 학교가 좋은가,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학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9. 도시별 학비 감각 비교. 국제학교 학비는 매년 바뀌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B 디플로마, A레벨, 그레이드 11, 12학년 과정은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 국제학교는 런던이나 스위스 일부 국제학교보다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 일반 사립학교나 독일 공립학교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용입니다. 영국 사립학교 비용 상승 이후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0. 가격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국제학교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단순히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족의 목표에 따라 좋은 학교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 가족은 자녀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정서적 적응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어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교 생활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관계, 문화 차이, 수업 방식, 발표와 토론,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합니다. 11. 국제학교가 잘 맞는 가족. 국제학교는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독일에 장기 정착할 계획이고 자녀가 독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공립학교나 독일어 영어 이중언어 학교가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2. 한국 기업 주재원 가족에게 중요한 포인트. 기업 주재원 가족은 일반 이민 가족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학비 지원 여부가 중요하며 자녀가 다시 한국이나 다른 나라 교육과정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재원 가족은 학교 선택과 주거지 선택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는 슈테글리츠젤렌도프, 달렘, 샬롯텐부어, 미테, 클라인마우노주 지역이 학교 접근성과 가족 주거 환경 때문에 자주 검토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오버워제, 크론베악, 바드홈부억 등 국제학교 주변 지역도 함께 봐야 합니다. 뮌헨은 학교 위치와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